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지입니다. 8월 17일 2부 방송이에요. 내용이 너무 3일치 거래량이 몰리다 보니까 방송이 좀 길어져서 불가피하게 2부로 촬영하게 됩니다. 분양권 거래되는 족족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리고 1억 원 손해 계약 해지 잇따라라는 신문 기사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 왠지 소설 같아요. 매매가는 2017년의 것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세가는 더 이전의 것이 또 보이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8월 2일자 브릿지 경제 뉴스의 한 꼭지인데요. 대구 부동산 거래 실종. 네, 규제 해제 이후에도 거래 실종 상태 맞습니다. 거래량 1000건 아래죠. 1억 원 손해 계약 해지 잇따라. 이거 좀 사실 이거 좀 소설 같아요. 사실 해지 계약 해지 안 해줘요. 계약 해지 안 해줘요. 엄청난 이자 부담 계속 안고 질질 끌고 갑니다. 1억 원 손해 계약 해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 웃돈 4천만 원을 주고 대구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프리미엄 4천만 원.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거고 1억, 2억씩 주고 사신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숫자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프리미엄이 제법 높게 형성되어 있었더라. 한 6억 원짜리 물건 같았으면 가격이 한 8억까지 프리미엄이 한 이 정도로 붙었던 현상. 근데 지금 실거래되는 것은 다시 예전의 가격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 7월 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7천만 원 매물이 나왔어요. 요거 하원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마이너스 6,800만 원 정도 됐던가요? 네, 요거 아파트 가격 비싸지는 않은 아파트지만 그 가격 대비 퍼센트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아요. 여기서부터 소설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신문 기사 그대로 브릿지 경제, 여기 브릿지 경제 뉴스 가져온 거예요. 소설 같아요. 왠지 느낌상. A씨는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이런 분들 실제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대구뿐만 아니고 부산도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전세도 안 나가서 결국 계약 해지를 선택했다. 선택은 하지만 이 건설사에서 이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는 1년도 안 돼 분양가의 10% 계약금과 이자, 그리고 웃돈, 이 계약 해지할 때 그냥 꽁뚜까라 안 해주거든요. 위약금을 또 물게 합니다. 그래서 총 1억 700만 원을 손해봤다. 근데 왠지 끝자리 700이라는 숫자 나오잖아요. 이거 좀 찝찝하지 않나요? 그냥 1억이라고 소설을 썼으면 1억이라고 썼을 텐데 1억 700이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조금 신빙성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침체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거래지수도 통계 집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현재 모습. 분양권 21건, 요 3일치의 거래량이니까요. 하루 평균 7건, 7건 정도 거래되었다. 신고가는 한 건 있었어요. 좀 특이하죠? 신고가는 한 건 있긴 했는데 7건의 거래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근래 규제 해제되자마자 한 10건 정도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거래량이. 그러던 것이 분위기가 식으면서 하루 평균 한 5건 거래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근래에 다시 살짝 반등하는 듯한 거래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거래량 193건, 한 200, 한 2, 30건? 뭐 그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200, 2, 30건도 안 될 것 같아요. 규제 해제되자마자 하루에 10건씩 거래량이 터져 나왔을 때는 야, 이 정도 분위기면 7월의 거래량은 300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싸게 야 이거 싸다 사라라고 이렇게 넘겨주지만 야, 그거 받는 사람도 좀 찝찝하고 주는 사람은 인심 쓰듯이 주는데 받는 사람은 야 좀 찝찝한데 이런 느낌. 그래서 직거래 비율도 지금 20% 정도대로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요것도 주변 지인들마저 받아줄 사람들이 없게 되면 직거래 비율은 아마 더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청라 헬스데이 같은 경우 9억 2천. 야, 저 돈 주고 저걸 사냐? 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7억 4천까지 무려 1.8억 정도 하락했고요.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 요거는 114제곱미터예요. 40평대인데요. 가격이 6억 6천까지 1.4억 하락했어요. 요거 분양받고 한창 가격 8억 찍고 이랬을 때는 거의 10억 가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을 텐데 그 정반대의 현상, 가격이 오히려 역으로 회귀해가는 그런 현상 나타났습니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7억 8천에서 6억 4천으로 1.4억 하락. 이건 비율로 안 나타내도 되겠죠? 대구 오페라 스위치엔 7억까지 갔던 것이 0.9억 하락. 이 층수도 48층이면 거의 탑
탑 아닌가요? 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프리미엄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더라. 신천 센트럴자이 6억대를 지켰다가 무너졌다가 하는 그런 모습. 그래도 고점 대비 1.8억. 이 P가 1억씩은 딱 첫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P가 평균적으로 한 1.5억 정도 녹아내렸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이어서 보실게요. 청라 언덕역 서안 포레스트. 요 근래에 조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왜?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서요. 고점 대비 거의, 이건 얼마인가요? 거의 3억 가까이 빠졌어요. 거의 3억. 거의 3억 가까이 빠졌습니다. 3자까지 빠지는 경우 좀 희소하긴 한데 워낙 고점을 높게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가보면 입지는 대구, 완전 대구 시내거든요. 동산동, 신천동,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가격 5.6억, 5억 초반. 근데 막 구축들의 아파트들은 5억을 지켜주겠지 했던 것들이 5억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신축이 약간 더 쳐주기는 쳐준다. 하지만 이 신축의 분양권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5억 가격이 무너진다면 아파트 가격 5억을 지키다가 근래에 무너져 내렸던 아파트는 정말 4억 중반대까지도 도달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1.3억 하락, 교대역 하늘제 뉴센트원 0.4억 하락. 요거 제가 지인 드립을 하면서 요거 자주 언급드렸었는데요. 야, 5억대까지만 와도 당장 가서 살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가격이 4억 8천. 야, 이쪽 분양가에서 얼마 남나요? 이거 시내고 학교 가깝고 이 많은 이 호재들은 엄청 많잖아요. 이 모든 아파트들 다 살펴보시면은 뭐 대구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은 호재를 완전 남발을 했었거든요. 호재 없는 곳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근데 가격은 다 빠지고 있더라는 거죠. 신천역 나온 프라이빗 센텀 요 평형별로 신고가 찍었던 거는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해요.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대가 5억대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 야, 그러면 구축 아파트들 가격은 벌써 지금 5억대가 무너지는 현상들 나타나는 거 보면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죠. 다사읍 서재리 위치한 메가시티 태양아너스 요거 114제곱미터요. 40평대 가격이 4억 7천. 외곽 지역이라서 가격은 조금 평형 대비 좀 낮은 모습은 보이죠. 뒤에 외곽 지역이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대구 시내에 공급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이 뻥튀기 되어 있는 것. 근데 270만 가구, 대구에 10만 가구를 더 선물로 안겨주면서 아마 고분양가의 물건들 나오면서 미분양은 더 적체될 걸로 보여집니다.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 고점이 5억 5천까지 갔던 것이 0.8억. 고점 한번 숫자는 적어 볼게요. 대형 평형 요거는 한 39평형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억 7천까지 갔던 것이 4억 7천. 요거 층수 차이도 좀 감안하면 2억까지는 빠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고요. 교대역 하늘제 뉴센터 오늘의 요거 신고가. 그래도 신고가가 나오네 했지만 그렇게 많이 프리미엄은 붙지 않더라. 진천역에 나온 프라이빗 센텀 아까 앞 페이지도 가격 한번 봤었는데요. 얘야, 네가 가격이 4억 중반까지 떨어지면 주위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니? 하지만 당장 나부터 살고 보자. 일단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대구 KTX 영무예담 거래가 오늘 제법 몇 건 보여요. 몇 건 보입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한 채로 너희는 달서구 지역 그동안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고 거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너희는 물량이 많아서 그래. 우리 서구는 괜찮아 라고 하기에는 좀 거래가 터질 때마다 어쨌든 다 같이 하락을 경험하는 것은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파원 파크뷰 우방 아이유실 요게 조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죠. 69제곱미터 4억에 거래가 되었다. 좀 의아해요. 동인동 3가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요거 24평형 가격 고점 대비 0.7억 정도 빠지는 요런 모습들. 어쨌든 가격은 프리미엄이 좀 덜 붙었었던 곳은 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팽배했을 때 대비 심리적인 충격은 큰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전세 거래량 89건 중에서 신고가는 2건. 전세 거래량 많지 않죠. 이게 8월 16일자 어제 거래일까지 거래량까지 포함돼서 같이 나타난 게 이거거든요. 전세 거래가 굉장히 안 된다. 6월 이후로 좀 이상해졌다. 전세 거래량. 또 이게 근데 남은 거래일수 10거래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7월의 거래량도 많지 않거든요.
이거 학군 수요가 관련 있는 이 겨울철 끝나고 나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전체 거래가 서서히 늘어나야 되는 시기예요. 이 초록색 덩어리를 보시면 예년 평균은 이 늘어나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더라는 거죠. 거래량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정말 2015년의 가격, 그 이전의 가격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고점 대비 1.7억 정도 빠진 모습이고요. 캐슬 골드파크 조금 빠지고,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가격은 이 숫자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2.7억 정도 빠졌어요. 마이너스라고 표시해 둘게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마이너스 1.6억, 힐스테이트 황금동 마이너스 1.5억,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마이너스 1억, 황금동 힐스테이트 마이너스 1.8억, 노변 동서우방 마이너스 0.6억, 상윤 화성파크 드림 1단지 134제곱미터 마이너스 3억, CG 월드 메르디앙 마이너스 0.8억. 네, 5천만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0.5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사셔라. 그냥 사시는 게 낫다. 그 이상 벌어지면 더 싼 곳을 찾아가는 게 옳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가격이,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8월 16일 어제 거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 거래까지. 전세 거래가 굉장히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왼쪽에 날짜 한 번만 체크해 볼까요? 8월 16일자 거래까지 같이 신고된 것이 3거래일 동안 89건, 하루 평균 30건의 거래밖에 안 되더라. 거의 매매 거래량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의 거래량이잖아요. 1월달의 분위기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1대 2대1의 법칙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매매가 한 건 되면 전세는 2건이 거래된다. 요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확 줄어들던 1월달의 모습인데, 지금은 매매 1, 전세 1. 이 분위기로 간다면 전세 시장은 굉장히 더 많이 위축될 것이다.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 갭 투자로 들어갔던 사람이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이건,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든지 더 급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처분서약 걸린 물건만 급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여력이 안 되는 사람도 급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게 가격이 오를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떨어질 때는 뭐든지 다 문제가, 다 서로서로 엮여서 다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달서 센트럴, 더샵 달서 센트럴 고점 대비 1.1억 정도 빠진 모습, 그리고 7곡 1차 한라 아우젠트 고점 대비 0.7억 정도 빠진 모습, 남산자이 하늘채 3.5억에 거래되었네요. 고점 대비 1.5억, 대구역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2.5억,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거 몇 개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것은 물량이 5%만 흔들려도 전체 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근데 저거 고점에 분양권을 샀거나, 고가의 전세를 들어가 있거나, 고가의 아파트를 매매했거나, 이거 2020년 중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던 그 무렵에 나타났던 거래량이 전체 물건 중에서 5%까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영업자의 위기라든지, 수도권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상승을 내 생에 다시는 이런 상승이 올까 싶은 놀라운 상승이 일어났다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내 생에 이런 하락, 이거 리먼 사태 때 이 정도 하락했었나? 이게 IMF 때 충격인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은 아마 1998년, 1997년 그때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 참여자로서의 2022년은 참으로 참혹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캐슬 골드파크 4단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억,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거래량이 적지 않다는 거죠. 5%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대구역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1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교대역 하늘재 뉴센트원 요거 3억 신축 아파트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고요. 월성 삼정그림크와 신축 3억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3억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가격 비슷하게 형성되는 모습. 평리 푸르지오 고점 대비 1.2억,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터 고점과의 격차는 0.6억. 오늘 페이지 수 좀 여러 개 보여드리는 게 의외로 2억대의 가격대에서 좀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신축 아파트 월성 3정 2억 4천까지 가격이 보이고요. 더샵 달서 센트럴 요거는 24평형인데 2억 4천. 네, 입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죠. 삼정 브리티시 용산 84제곱미터 5억까지 갔던 것이 2.5억 하락해서요.
2억 5천이 되었어요. 가격이. 신축 가격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구축 가격은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러면 구축의 전세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매매 가격은 아마 그 뒤를 따를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주꼭 한신 더휴 플러스 또 다사업에 있는 아파트도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요. 고점 대비 거의 1.9억 하락. 이런 것들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고점 대비 1억씩 하락하는 것은 흔하다. 근데 거의 2억 가까운 하락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그거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월성 푸르지오 고점 대비 2.2억 하락. 그럼 월성 푸르지오의 이 2.3억, 제가 국평을 좀 기준으로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요런 가격들이 과거에 저 정도면 진짜 2015년, 2016년의 전세가 아니냐. 매매가는 아직까지 2015년, 16년 느낌 나는 거는 없어요. 2017년의 느낌이 스물스물 나는 것은 있어요. 전세가는 더 빨리, 더 과거로 회귀하더라. 매매가와 전세가는 결국 연동될 수밖에 없다. 볼리동에 위치한 성당 내미한 2단지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2억 2천. 고점 대비 1.6억이지만 이 가격대, 이 아파트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전세 가격 2억 2천? 이거 2015년 가격, 그 이전의 가격 아닌가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우리는 다가올 8월의 빅스텝을 아직 겪지 않았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월성 3.9링크와 2.2억까지, 2.2억에서 3억까지 좀 다양하게 가격대가 분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전세는 들어가지 마시라. 네. 평균 전세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점이 딱 찍혔는 게요. 지금 2019년에 점이랑 찍혔어요. 그럼 요 바운드에서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낮게 형성되는 가격이 낮아도 너무 낮더라. 정말 2015년 16년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3억 미만의 비중이 75%까지. 과거에 3억, 저거 전세 가격 3억도 싸다 했던 그런 물건들이 2억 초반에 물건들이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 4억 이상 거래량은 10%는 어떻게든지 지키겠거니 했는데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10%는 무너지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2020년 4월달 이때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무렵에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는데 그 자리를 무너뜨리고 밑으로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금리 오르는 건 너무 무서워요. 금리 뉴스 근래에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주말에 금리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거래량 6월 이후로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있는 흐름, 그리고 평균 월세가는 조금 높긴 하지만 보증금은 약간 떨어졌고, 임대 거래량이 6월 이후로 너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때 우리 앞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8천, 9천 가구 입주 또 앞두고 있잖아요. 소진 안 되네요. 시장은 더욱더 혼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